와우. 호. 야, 이 느낌. 우와, 이거 나쁘지 않은데? 대박이다, 이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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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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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그렇구나. 와, 지금까지 탔던 MTB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였구나. 야, 괜찮은데? 좀 더 타보고. 아, 딱 하나 이렇게 기어가 좀 듬성듬성한 게 역시 단점이긴 하고. 아, 쿠션 좋아. 다운이 진짜 안정적이다. 와, 한 단 내리니까. 오케이. 아하. 아, 기어가 굉장히 멀어. 우후. 기가 막히네. 아, 이게 기가 막혀버려. 지금 한 3km 정도 탔는데 첫 느낌은, 야, 지금까지 내가 타봤던 MTB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차원이 굉장히 다르고, 얘가 지금 무게가 10kg거든요. 10kg. 로드 자전거만 탔던 제가 생각할 때는 가벼운 무게는 아니죠. 가벼운 무게는 아닌데 되게 가볍게 느껴져요. 들 때도 그렇고 탈 때도 그렇고. 야,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실제 주행에서나 너무 편합니다. 바닥에 신경을 좀 덜 써도 되고. 지금 특히 방금 도로에서 살짝 다운힐을 해봤는데, 이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로드 자전거의 그것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 야,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아, 이 쇼바가 얼마나 좋은 쇼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MTB 쪽은 막 엄청 잘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야, 이 정도만 해도 쇼바가 진짜 좋은데, MTB도 최상급 MTB를 타면 어떤 느낌일지 진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와, 이 샥이 정말 고급져요. 지금까지 제가 탔던 그런 쇼바가 달린 자전거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쇼바였다는 게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 와, 고급져, 고급져, 고급져. 야, 정말 특 A급, 기암급 MTB의 쇼바는 어떤 느낌일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지금 얘가 440만원짜리인데 400만원대의 산악자전거에 달려있는 쇼바가 이런 느낌이라면, 야, 기암급에 달려있는 서스펜션은 어떤 느낌을 줄지 궁금합니다. 궁금해. 이야, 이거는 진짜 굉장히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자전거인데요. 자, 일단 간단하게 스펙과 외관을 좀 설명을 하고 라이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크로노 80이라는 산악자전거 모델이고요. 소비자가는 440만원짜리 모델입니다. 프레임은 카본 프레임이고요. 토레이사의 최상급 카본으로 이루어진 카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량 프레임이고요. 도장 같은 경우는 펄 도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라색 같기도 하고 파란색 같기도 하고, 이렇게 빛을 받으면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카멜레온 도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펄 도장입니다. 근데 도장은 진짜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첼로 데칼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 자전거의 데칼이 다 옆면에 이렇게 있게 마련인데, 이 크로노 80 모델은 이렇게 다운 튜브에 안쪽에 첼로라고 써 있거든요. 검은색으로. 그래서 보시면 옆면에서 봤을 때는 첼로라는 데칼이 드러나지 않고 약간 히든 데칼 같은 느낌으로 써져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휠 사이즈는 29인치 휠이고요. 무려 카본 휠셋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튜브리스까지 사용이 가능한 카본 휠셋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가 29인치라서 그런지 굉장히 자전거가 커 보이고 느낌이 또 굉장히 다른데, 저는 이제 29인치 산악자전거는 처음 타보기 때문에 타이어 사이즈가 작은 자전거하고는 느낌이 또 굉장히 다릅니다. 프레임도 카본이고 휠셋도 카본이고
핸들바도 카본입니다. 핸들바도 카본이고요. C포스트도 카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카본이 아닌 부품은 스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TB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서스펜션이죠. 서스펜션은 폭스사의 에어스프링 샥이 들어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우측에는 리모컨으로 댐핑 압력이 조절이 되고요. 왼쪽 리모컨으로 댐핑의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댐핑의 압력이 세지고요. 이렇게 하면 다시 풀려서 약해지고, 앞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이 제품이 어느 정도 등급을 가진 제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400만 원대 산악자전거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니까 한 중급 정도 되려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타본 산악자전거 서스펜션 중에서는 가장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똑같이 턱을 넘어도 충격 흡수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턱을 넘어갑니다. 근데 너무 당연하죠. 이 녀석이 제가 지금까지 타본 산악자전거 중에 가장 고가, 그리고 사양도 가장 높은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스펜션도 느낌이 가장 좋고 정말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는 시마노의 XT 12단 구동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싱글 크랭크 32T고요. 뒤에는 10에 50T 12단 크랭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5km 정도 타고 느낀 점은, 저는 이제 로드 자전거를 주로 타는 유저이기 때문에 기어 변속을 할 때마다 굉장히 한 단 한 단의 기어 간격이 넓죠. 그 부분이 조금 가장 거슬리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도로로 다운힐에서 내려올 때 기어를 한 단을 내렸더니 너무 가벼워져 가지고 헛 페달링이 돌 정도로 가벼워지고, 또 한 단을 올렸더니 너무 무겁고, 이런 경우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로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노면이 안 좋거나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좀 산악자전거 같은 거 타면 되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같이 로드 자전거를 많이 타는 유저들은 그런데 속도는 뭐 MTB 타고 따라다닐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삼천리 첼로의 크로노 80 산악자전거를 타고 제가 로드 자전거로 늘 다니는 그 코스 그대로 한 바퀴를 돌아 볼 거고요. 산악자전거 초보자가 느끼는 로드 자전거 탈 때와 산악자전거 탈 때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전거가 아니다 보니까 물통 케이지도 없습니다. 지금 파워미터도 없고요, 케이던스도 없고요. 유일하게 속도계 하나 달고 갑니다. 오늘 한 바퀴 돌아볼 코스는요, 일산 대화에서 벚꽃 아이스 쪽으로 해서 자유로 자전거도로, 헤이리 자전거도로, 그리고 신촌리 낙타등 한 바퀴 돌고 다시 복귀하는 코스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이 코스를 달릴 때 평소에는 벚꽃 아이스 쪽 자전거도로가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가지고 그쪽을 패스하고 일반 공도로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MTB니까 그쪽 자전거 도로로 갔고요. 평소에 로드 자전거로 다니던 똑같은 길인데 역시나 노면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쾌적하게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첼로 크로노를 타면서 놀랐던 점은, 아까 좀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무리 경량 MTB라고 하더라도 타이어나 이런 게 MTB 타이어고 트레드도 있는 타이어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벼운 페달링의 느낌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생각보다 페달링이 가볍고 평지 기준으로 한 35?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따라갈 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딱 하나, 제가 지금 몇 번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 앞에는 싱글이고요, 뒤에 12단에 10에 51T짜리 스프라켓이 껴 있는데, 그러니까 기어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어비죠. 앞에가 32T니까 뒤에가 32T만 돼도 1대1 기어비라고 좋아했을 텐데 뒤에가 무려 51T짜리가 끼어 있단 말이죠. 이게 뭐 계산은 안 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기어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어비가 산에 다닐 때는 뭐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처럼 포장이 된 일반 도로를 다닐 때에는 주로 사용하는 스프라켓 3장 정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킬로로 달리든 이 3장, 4장 정도의 스프라켓에서 모든 키로수를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어가 너무 듬성듬성한 거죠. 이 부분만큼은 로드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다 보면 기어를 내리자니 너무 가볍고 올리면 너무 무겁고 뭐 이런 상황의 연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릴 때 내가 원하는 속도로 달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물려있는 기어에 최적화된 그런 속도로 달리게 되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따라갈만 하네, 생각보다. 근데 기어가 하나 오르고 내리는 게 너무 갭이 커가지고 속도가 어정쩡하려면 이게 좀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있었는데요. 일단 로드 자전거를 탈 때는 자잘한 홀이나 노면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쪽 상황을 좀 살피려고 노력을 하고 앞쪽에 노면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예민한 상태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이 MTB를 타니까 이 노면을 신경 써야 된다는 이런 스트레스에서 상당히 해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달릴 때 확실히 정신적인 피로는 훨씬 덜했습니다. 특히 다운힐에서의 안정감은 정말 마음이 편안한 그런 안정감을 줬고요. 넓은 핸들바 때문인지 핸들링도 꽤 날카로워서 코너를 공략하거나 급선회를 할 때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로드 자전거와 온로드 라이딩을 비교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겠지만, 이날 라이딩을 하고 느낀 점은 평소에 굉장히 빠르게 달리지 않는 로드 라이더라면 최고속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에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첼로 크로노 같은 앞에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하드테일 MTB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남았나? 오, 아직도 많이 남았어. 야, 다 내리면 못 올라가겠다. 이거 너무 느려서. 야, 느려서 그러지 힘은 안 드네. 기어가 아래쪽으로 한정없이 있어. 아직도 남았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운힐에서의 안정감, 똑같은 유압 브레이크지만 레버의 생김새라든가 잡는 형태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브레이크가 잘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브레이크에 훨씬 더 믿음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운힐 할 때만큼은 정말 모든 스트레스가 없고 진짜 신나게 내려가는 그런 기분밖에 안 남을 정도로 이 MTB로 하는 다운힐은 정말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상급의 기암급 MTB는 또 어떤 느낌을 줄지, 그 최상급의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MTB는 라이더에게 어떤 느낌을 줄지 정말로 궁금해졌고요. 기회가 된다면 꼭 다음에 한번 시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주로 로드 자전거만 타는 제가 중급의 하드테일 MTB를 타보고 느낀 점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어떤 자전거든 타보면 나쁜 자전거는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상 첼로 크로노 29인치 하드테일 MTB를 처음 타본 제가 느낀 심정을 솔직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첼로에서는 더블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최대 35% 할인에 12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가능한 더블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행사는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탔던 크로노 80 29인치 모델은 이번 행사에서는 세일을 하지 않지만 27.5인치 모델은 25% 할인을 해서 292만원에 판매 중이거든요. 특히 이 27.5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앞에가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온로드를 주행할 때는 이 27.5인치 모델이 더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기어비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크로노 시리즈의 최상급인 크로노 90 모델 27.5인치 같은 경우에는 무려 35% 세일을 해서 720만원짜리가 468만원에 판매 중이네요. 와우, 이거는
구동계도 XTR 등급이고 역시 앞쪽에 2단이 들어간 24단 변속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온로드에서는 또 어떤 느낌을 줄지 야, 이 자전거 굉장히 한번 타보고 싶네요. 그 외에도 크로노 50 모델도 25% 할인을 하고 있고 입문용인 XC 모델들도 25%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첼로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29인치 같은 경우는 크로노 50 모델이 25% 할인을 해서 217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 외에도 로드 자전거도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고요. 전기 MTB도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첼로 더블 프로모션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피디였습니다.